프로의 시선으로 왔습니다. 한 주를 놓고 봤을 때 다음 주까지 열기가 이어질 것인가? 어제 우리 선반영인지 다소 좀 아쉬운 금요일장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를 걸어도 될까요? 두 프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 차용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질문 이청원 PB께 드릴게요. 이 갓비디아 앞서서 애프터 브리핑에서도 함께 들어보셨는데 지구상 가장 중요한 주식 이렇게 또 외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덕분에 어제 우리도 좋았고요. 일본 증시는 오늘까지 다시 한번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2690 거의 2700까지 올라가면서 27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지금 종가 기준으로 앞도서 보면은 거의 보합권 전후에서 양시장 엇갈리면서 아쉬운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 효과에 더해서 다음 주에 우리 내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에 기대감까지 더해서 본다면 다음 주에 좀 순항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 기준으로 2700포인트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도 시간을 두고 현재 세계 증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사실 너무 아쉽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전일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대표적인 반도체 쪽이 거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 시장은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선물시장에서 그리고 현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역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시장은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분명 아쉽긴 하나 매우 더딘 발걸음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대감은 이제 소멸입니다.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소폭 조정은 보일 수 있으나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의 이 선물시장에서의 매수세와 그 관련된 기업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탄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큼 큰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코스피는 결국 지금 구간 정도 혹은 2650포인트 내외에서 잘 버티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아쉬운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코스피가 잘 가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역시 올라갈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측면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순항을 보여주는 흐름, 그 근거에는 이제 외국인 수급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지수의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그 흐름을 봤을 때 언젠가 또 키맞추기를 이어갈 거다. 글로벌 증시에 너무 뒤따라가는 흐름, 뒤처지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차 의원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찌 보면 선반영이었나? 이게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로 지수가 더 뒤따라가주길 바랬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대표 수혜주는 있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항상 또 IT 안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꾸준히 좋은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지금 17만 원 목전까지 갔는데 국내 반도체주를 계속해서 하드캐리 할까요? 아니면 거의 단기 고점에 도달을 한 걸까요? 자, 우리가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데 이 앞에 있는 일단 밥그릇 짜장면을 한 그릇 먹는데 짜장면을 빨리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천천히 먹어야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천천히 먹어야 돼요. 천천히 먹어야 많이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주가가 지금 빨리 올라갔다라면 오늘 만약에 하이닉스가 한 10% 정도 나왔다라면 단기 매도 사인으로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렸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빨리 먹으면 체하니까 잠깐 쉬어가는 느낌이지만 네. 지금 그렇지 않고 천천히 먹고 있다라면 저는 이 스텝이 굉장히 오히려 유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싸움에 있어서 결국 거북이가 이기지 토끼가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네. 올 상반기까지 우리가 엔비디아발 이 산업의 흐름은 보셔야 된다라고 봐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는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될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여러분들 소라 AI가 나왔을 때 불과 2개월 사이에 이렇게 완벽한 영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저는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영화 한 편까지 지금 1분짜리지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 힘은 누구냐? 다 HBM과 엔비디아가 해낼 거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개발하고 다른 데도 개발하긴 하겠습니다만 경제업체들이 많아지는 것은 제조업이 갖고 있는 분명한 한계입니다. 예. 하지만
다른 제조업체들이 빨라야 내년 올 연말에 새로운 제품들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제품이 바로 쓰일까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테스트 단계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속된 표현을 하자면 뭐 무주공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주공산처럼 HBM에 대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독주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겁을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경계감은 가져야 돼요. 분명 경계감은 가져야 되겠지만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놓고 본다라면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떻게 보면 좀 더딘 움직임.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전공정과 온디바이스 쪽에 대한 온기의 전파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네.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시장을 명확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후공정의 HBM 후공정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후공정에서 이렇게 적층을 쌓아야 되니까. 그리고 후공정이 올라가니까 전공정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공정은 이미 미세 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훈풍이 안 가는 거죠. 그다음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주목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온디바이스는 다가오는 미래지. 지금 HBM처럼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구분해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삼성전자가 HBM에서 퍼포먼스를 못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닉스만큼.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같은 반도체지만 같은 듯 다른 지금 반도체들의 명확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정확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하이닉스를 내가 못 쫓아가니까 온디바이스를 갈까? CXL을 갈까? D램을 갈까? 이것들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공정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로의 집중도를 계속 높여가자. 중소형주로 선택이 대안이 되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PB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중소형 반도체주 안에서는 하이닉스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인 쪽도 물론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있긴 했습니다만 조금 전 이야기해 주신 대로 조금씩 다른 차별화된 시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하이닉스로 좁혀가자는 전략과 다르게 혹시 중소형 반도체주 안에서 오늘 조정을 받은 뭐 제주 반도체 쪽도 있고 한미 반도체도 어제 가고 오늘 쉬었잖아요. 이쪽으로는 계속 좋다면 혹시 기회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매수를 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조금씩 관련된 기업들, 특히 반도체 쪽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기회를 줄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 거의 대다수가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그들이 먼저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뒤에서 따라가는 친구들, 그런 기업들은 결국 더욱 더 많은 수주를 얻게 되고 그에 따른 생산이 꾸준히 이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을 두고 결국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은 반도체, 그중에서도 AI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연초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올해 그리고 길게 보면 향후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은 적어도 2020년대에 반도체라고 하면 역시 AI였다라고 하는 시간도 저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많은 기업들, 그 기업들의 주가가 빠져 있을 때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조금은 아쉽긴 하나 너무 아쉬워하지는 말고 계속 관심을 가져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밸류체인 안에서요. 지금 오늘 쉬어가는 HBM 강자 한미 반도체를 보시는지 사실 오늘 다 쉰 건 아니었잖아요. 디자인 하우스 안에서도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좋았고 뉴로모픽 에이직랜드도 좋았었는데 이 안에서도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 쪽이 있으신 건가요? PB님? 저는 한미 반도체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분명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양 매출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고 네. 그 실적이 지난번까지는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지금 보이는 이러한 우상향 흐름이 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기회를 주고 얼마 전에 보였던 것처럼 네. 또 한 번의 급등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시장 해석을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이끈 섹터를 본다면 몇몇 반도체 안에서의 일부 종목들 그리고 저PBR주도 오늘 조금씩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바이오까지. 사실 주도 섹터가 이렇다 하게 움직임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섹터가 고르게 좀
이끄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서 바이오를 좀 집중 조명해 볼 텐데요. 오늘 어제 알테오젠의 시세 차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증권가에서는 지금 14만 원의 목표가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시를 했고요. 현대차증권에서는 30만 원까지 봅니다. 물론 로열티율 안 나왔기 때문에 가치 산정 좀 어렵다라는 시각이 있긴 합니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30만 원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또 리포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치를까요? 저는 30만 원의 무게중심을 좀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30만 원 이런 절대 가격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게중심을 좋다. 좀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근무할 때 막 다들 열심히 근무하죠. 그런데 우리보다 이렇게 옆에 있는 동료가 갑자기 큰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그러니까 왜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일을 잘하니까 정말 뛰어난 친구들은 큰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알테오젠이 그런 겁니다. 네.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이 임상 실험을 하고 있지만 머크사라는 글로벌 정말 누구든지 들어도 아는 이런 회사에서 얘네들한테 기술을 이전시켜달라. 근데 기술 이전 시점이 지금 임상 3상이 완료되기 직전이거든요. 임상 3상이 올해 이제 완료가 되는데 거의 이제 이들이 볼 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증권 리포트를 보면 내년에 FDA 승인까지 벌써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제 눈에 띄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레고캠 바이오부터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매년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주시하는 이유가 네. 거기서 기술 이전 수출이 계약된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팜플렛 돌리는 거고요. 그 팜플렛 돌린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기술 이전 수출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여기서도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또 들어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급등한 상태에서 따라간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그렇다. 어쨌든 올해 내년까지 일단 아직 이제 넘어야 될 큰 산을 놓고 보면 임상 3상에 성공해야 된다. 네. 근데 성공성이 있다라고 봐요. 머크가 그냥 그 가능성 없는 데다 돈을 주지는 않으니까 있다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 돌다리 두드려 가자. 그다음에 FDA 승인을 받고 계속해서 로열티를 받는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남들이 이런 종목들은 반대로 저는 매매를 합니다. 남들이 관심 있을 때는 오히려 매매를 안 해요. 어차피 이것도 며칠 지나면 우리가 또 다른 테마 때문에 이것이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수도 인간이 있죠. 갖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저는 그 포스트에 적어가지고 컴퓨터에다 붙여놓습니다. 어차피 저도 잊어버리니까. 그러다가 야 알테오젠 마저 기술 이전이 있었지 주가 어때? 빠졌네 땡큐 그러고 저는 들어가거든요. 예. 이런 식의 전략들을 내년까지 중기적 관점에 있어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은 저는 유효하다. 이 뉴스는 제가 볼 때는 간과해서는 안 될 뉴스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대장으로 이제 등극한 거예요? 바이오주 안에? 꼭 대장이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한미반도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그 알뜰하게 돈을 버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처럼 우리가 기술 이전하는 게 있고, 또 밑에서 우리가 의료기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한 카테고리로 보실 게 아니라 아까 반도체도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명해지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밀 타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갖다 폭탄을 쏟아부으면 한꺼번에 주가가 동종 기업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다면 이제는 그중에서 차별화되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레오캠바이오와 알테오젠은 한 묶음으로써 우리가 지속해서 봐야 되는 정말 좋은 주식이 됐다. 이렇게 품절주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DA 승인과 함께 이제 로열티 지급되는 흐름 그리고 3상 결과 예. 지켜보자 두 가지 이벤트로 정리하면서 이 주식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기준점을 잡아드렸고요. 다음은 오늘 바이오주 안에서도요. 비만 치료제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한 달 동안 좀 깊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 돌려놓기 위한 움직임들이 단기간에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도 반등 움직임 6%가량의 상승세. 최근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양대 산맥인데 이 두 종목을 담은 비만 치료제 글로벌 ETF에 단기간에 개인들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몰렸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종목별로 다르지만요. 이 조정 끝내고 다시 달릴 수 있을까? 비만 치료제 쪽, 이피비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은 우선 조금 더 관망하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ETF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늘 살펴보고 왔는데요. 예. 그 ETF에 기관 매수세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 개인 매수세입니다. 기관, 우리가 네. 특정 종목에 대한 수급을 판단할 때 개인보다는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이 당연히 좋게 평가를 받는데 해당 ETF는 우선 그게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트론과 인벤티지랩 사실상 대장격에 있는 두 기업의 주가가 오늘 반등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긴 하나 두 기업이 지난해 중순 대략 한 7, 8월 정도의 주가 상승이 너무 컸습니다.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대략 7배나 올랐고요. 인벤티지랩은 4배 정도가 올랐는데 거기에 따른 가격 조정도 충분히 나와야 합니다. 반면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인벤티지랩에 그래도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긴 하나 저는 비만 치료제가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큰 이슈로 자리 잡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규모 자체는 2028년까지 약 23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환경 자체는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이슈가 이전에 너무 강하게 불어오면은 오히려 이후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우 단기적으로의 접근은 괜찮다 하더라도 이걸 조금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시면서 관련된 기업들 관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기관, 외국인 등 큰 손들이 아직 관심이 없다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 급속도로 좀 늘어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올해 대표 기대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이오주 안에서 유한양행 레이저 티닙의 미국 FDA 승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작년 임상과 관련된 실망감 섞인 뉴스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요. 지금 오늘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윗꼬리가 살짝 달려서 직고점 돌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4%가량의 상승으로 거래가 꽤 많이 실렸습니다. 이 신속심사 들어가게 되면 유한양액에 대한 재평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걸까요? 일단 좀 관심을 좀 일단 뭐 단계는 이제 신속 심사에 들어가서 이제 승인이 나야 된다라는 전제 그렇죠. 조건으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신속 심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여러 가지 검사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위중 환자라든지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고 이제 또 범용적으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단계는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허들은 넘는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이저 티닙이 갖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신약의 FDA 승인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떠나서 이게 이제 비소세포 폐암에 적용되는 겁니다. 비소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소세포 한자로 쓰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영어로 쓰면 소세포와 비소세포로 나눕니다. 스몰셀과 넌 스몰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암이에요. 이게 비소세포가. 큰 이제 폐암인데 폐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흡연자들에게 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이렇게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폐암으로 지금 이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폐암 환자가 많이 늘었어요. 네, 네. 법정 스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담배를 안 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그런 예를 들어드리는 것이 폐암은 제가 아는 한 치료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폐암은 발병률이 높습니다만 폐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승인이 난다라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암 같은 경우 여러분들 주위에서 아시면 위는 뭐 5분의 4까지 잘라도 괜찮긴 합니다만 좀 잔인한 얘기지만 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이 난다라면 저는 새로운 모멘텀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다라고 봐요. 이게 갖고 있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가야 된다는 신점에서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배팅을 하고 싶으시다라면 한 10% 정도 내 자산의 10% 정도는 한번 배팅의 개념으로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는 크긴 한데 리스크 관리와 함께 좀 예민한 대응이 필요하겠네요. 유한양의 이야기까지 해서 두 분과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차영주 전문위원, 이청은 하이투자증권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